청소부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 내 주제를 알고 살아. 며느리는 일꾼이지 가족이 아니야. 네 엄마처럼 평생 바닥이나 닦고 살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한 여자가 참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남편은 외도를 했으며 시동생은 형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사실은 4천억 원 재산의 진짜 상속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돈을 시어머니가 가로챘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청소부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용역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친어머니였고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벌 시어머니에게 20년간 학대당한 며느리가 숨겨진 상속권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친정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문혜경의 아침상을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담가둔 된장찌개가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알이 한 톨이라도 눌어붙으면 싫어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주걱으로 밥을 퍼냈습니다. 남편 강지훈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다리미가 천천히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칼라 부분을 특히 신경 썼습니다. 남편은 칼라가 빳빳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와이셔츠는 새 것처럼 반듯해졌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린 음식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치, 조기구이.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어 온도를 확인하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릇 바깥쪽을 만져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물 무침을 집어드셨습니다. 씹다가 멈추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겁기는.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그릇을 밀어내셨습니다. 나물 무침이 식탁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올게요. 부엌으로 돌아가 나물에 간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다시 묻혀서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입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입을 여셨습니다. 내 엄마가 청소부 출신이라더니 역시 음식도 그 수준이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오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사를 마치시고 응접실로 가셨습니다.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고쳤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남편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다녀오세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소용역회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고무장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65살의 한미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 투입될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하는 동안 미정은 가방 속 서류철을 만졌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사위 강지훈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건물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2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동료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딸의 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딸의 집 앞 골목에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불 켜진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그림자가 부엌을 오갔습니다. 작고 외로운 그림자였습니다. 미정은 우산을 움켜쥐었습니다.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우산을 접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20년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선택받은 삶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점심 메뉴는 나물 무침과 된장찌개,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나물 무침을 집으셨습니다. 입에 넣으셨습니다. 씹으셨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물을 뒤적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는 것처럼. 간이 또 싱겁네. 혀를 차시며 그릇을 밀어내셨습니다. 나물 무침 그릇이 식탁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어차피 내가 다시 만들어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 청소부였다며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딸도 이 모양이지.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청소부면 청소부지. 그 피가 내게도 흐르는 거고. 남편이 옆에서 신문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 로비에 청소용역팀이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65살의 한미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팀장이 오늘 청소할 층을 안내했습니다. 1층부터 12층까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2층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넓은 로비가 보였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변호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상 내역이었습니다. 우수 법률사무소 상, 사회공헌대상, 여성 CEO 상, 화려한 상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혜경의 사진이었습니다. 재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거기 바닥 좀 닦아주세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물기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응접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높은 건물 하나가 특히 밝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로펌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12층 화장실에서 어머니는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했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6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20년의 침묵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썼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오갔습니다. 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카페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큰 유리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심코 창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근한 동작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뭔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비가 우산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남편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카페에서 멀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장 앞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사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채소를 집었습니다. 생선을 샀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셨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밖에서 먹고 갈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언제 보낸 건지 확인했습니다. 30분 전이었습니다. 제가 카페 앞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그동안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무였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머니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12층에서요.
어머니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변호사 몇 명이 지나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님 요즘 주말에도 자주 나오시더라. 맞아요. 케이스가 바쁜가 봐요. 케이스가 바쁜 건지 다른 게 바쁜 건지. 두 변호사가 피식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걸레를 짜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강지훈,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위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탕비실 앞을 지났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은 안 될 것 같아. 집에 일이 있어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보자. 약속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탕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찰이 보였습니다. 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어머니가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한 통만 왔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남은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빗소리만.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씻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도윤이 왔나 봅니다. 45살의 도윤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목소리만큼은 컸습니다. 어머니, 이번 투자건으로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수익률이 30%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 전달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돈으로 겨우 버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번엔 제대로 좀 해봐.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지만 들어주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장복래였습니다. 58살의 복래는 시어머니 로펌에서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서류 정리, 심부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매형도 오셨습니까? 복래가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일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웃었습니다. 요즘 누님 로펌에 청소부가 새로 왔는데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십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청소부라는 말에 귀가 쏠렸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면 됐지. 관심 없어.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청소부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말투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 배, 포도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복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짧은 위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복례는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복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례는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헬쑥했을 것입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복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했지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복도에서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복례와 어머니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복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복례는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로운 청소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반 청소부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단정했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였습니다. 65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드셨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침은 나중에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하루였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다림질을 해야 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12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닥 모서리에 먼지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청소 담당자 지금 당장 들어와.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주셨습니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봐. 먼지가 그대로잖아. 눈이 있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봤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였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그 자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바닥에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받아가려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책상 위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워. 어차피 청소부 일이잖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이것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던졌습니다. 빗자루가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빗자루 끝이 어머니의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피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나 미안하네. 실수였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소가 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치료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돈이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10,000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리를 감싸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청소 마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뚝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와이셔츠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통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다. 집에 있어. 곧 들어갈 거야. 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다리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소독약과 밴드였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피가 계속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피곤하다던 그 목소리,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함만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 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전, 샐러드, 나물 5가지.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도윤도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물 무침을 집으셨습니다. 입에 넣으셨습니다. 씹으셨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안 맞았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어차피 내가 다시 해도 똑같을 거잖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도 결국 내 엄마처럼 청소부로 살게 될 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내 출신에 맞는 삶이거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는 못 속여.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사과를 잡았습니다.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이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가. 나 좀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펌 관련 자료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회계 서류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케이스 기록도 있었습니다. 건물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제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다 알아. 이제 시작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걸까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기대도 느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또 그 메시지였습니다. 몇 번째인지 세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옆에 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20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25살의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인사도 기억났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며 매번 질책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변호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를 보지 않기 시작한 게, 아니,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그저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지하 창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례였습니다.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복례가 창고에서 마주쳤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청소 담당자분. 여기 계셨네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창고 청소 중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오래된 서류 좀 찾으러 왔어요. 누님이 계약서를 찾으라고 하셔서요. 복례가 설명했습니다. 상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 건물 계약서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날짜를 확인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종류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청소 붙이고 너무 능숙했습니다. 서류를 다루는 손놀림이 일반 청소부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2년 전 계약서. 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복례는 받아들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서류는 보통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소부가 서류 정리 방식을 알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청소 일하시기 전에 사무직 하셨나 봐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그렇군요. 복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건물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 방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너무 세련되었습니다. 그럼 일 계속하시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례가 서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펼쳤습니다. 칼라 안쪽에 립스틱 자국이 또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시 빨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들어와. 차 끓여줄게. 어머니가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덮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청소일 관련 서류. 청소일에 그런 서류가 필요해요? 요즘은 다 계약서 써야 해. 복잡하더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지 봤습니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펌 문혜경 법률사무소 12층이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켜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어머니 사무실 문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건물 계약 절대 누설되면 안 돼. 알아들었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 일은 이미 정리했어. 증거도 없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 변호사 케이스는 어떻게 됐어? 돈은 받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강 변호사, 남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를 살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일찍 가. 이제 청소 다 된 것 같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복례가 로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복례가 다가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복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손톱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직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죠. 구체적으로는요?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실례했습니다. 복례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보통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들어갔습니다. 누님, 새로운 청소부 말인데요. 왜? 청소 못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요. 뭐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를 봤습니다. 청소부 같지 않아요. 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서류 정리도 너무 잘하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지해졌습니다. 신원조회는 했어? 했는데 특이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럼 됐어.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전에 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소일 관련 서류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더 세게 닦아. 얼룩이 남아있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세게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청소부 신원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복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서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요. 복례가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 본명이 박미정입니다. 65살. 그런데 과거 이력이 묘하게 지워져 있어요. 30년 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정,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쾌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여자 딸이 누군지 아세요?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데? 강지훈 변호사 부인입니다. 박서연. 저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가 우리 로펌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장 불러.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례가 서재를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 복례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몰랐다고? 내 엄마가 내 로펌에서 청소부 노릇하는 걸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내 엄마가 뭐하러 거기 들어온 건지 알아? 분명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너희 모녀가 작당해서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숨기고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당신 장모가 우리 로펌에서 청소부 하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에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설명 들어야겠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다시 봤습니다. 내 엄마 전화번호 줘. 당장. 어머님, 제발. 닥쳐. 번호 내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정 씨? 나 문혜경이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침입이랑 사기 혐의로.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숨기고 들어갔을까요? 무엇을 하려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당신 대체 뭐하러 들어온 거야? 내 딸을 해치려고? 돈을 뜯어내려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내 딸을 지키려고 들어갔습니다. 지킨다고? 어떻게?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밝히려고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년 전 건물 계약 조작, 뒷돈거래, 증거인멸.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라고? 무슨 증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 건물 계약서 복사본입니다. 실제 가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뒷돈거래 녹음 파일입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건물 계약 절대 누설되면 안 돼. 녹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로 날 협박하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복사본? 원본도 없는 서류 복사본이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녹음은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내가 변호사니까 내가 더 잘 알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감히 내 로펌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돌렸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불법 침입, 정보 유출, 사기. 다 성립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고소장 써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1시간 안에 변호사 올 거야. 당신 오늘 경찰서 가게 될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찬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저를,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차례로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장모가 우리 로펌에 몰래 들어와서 정보를 빼냈어. 지금 고소할 준비 중이야. 남편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봤습니다. 내 아내를 지키려고 한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아. 내가 어머니 돈으로 그 여자 만나는 것도 알아.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 안다는 거야. 너희가 서연이한테 한 짓들, 20년 동안 모욕하고 무시한 것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내 딸을 무시했어. 천한 집안 출신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내가 뭘 어쩔 건데? 증거도 없잖아.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못 이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변호사 수십 명이 내 편이야. 당신한테는 뭐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널 지킬 수가 없었어. 뭘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황만 더 나빠지잖아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문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복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하네요.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을 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뭘 알긴 뭘 알아. 돈 노린 거지. 우리 엄마 재산 노린 거지. 뻔해.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돈이 필요 없어. 그럼 뭐, 복수? 더 웃기네. 복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쪽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고소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불법 침입, 정보 유출, 사기, 명예훼손. 전부 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걸로 충분하겠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불법 침입, 정보 유출, 사기, 업무 방해까지 추가했습니다. 실형도 가능합니다. 실형.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비켜.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분 안에 경찰이 올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도망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도망가면 내가 연루돼. 그래도 이렇게 잡혀갈 순 없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셨습니까? 서연이를 위한다면서요? 이게 서연이를 위하는 겁니까? 이제 서연이는 범죄자 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람 피우면서 당당하게 묻네. 내 외도 증거도 다 있어. 내 치부도 다 알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증거도 불법으로 모은 거죠?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남편이 반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우리 재산 노린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아니야. 난 돈이 목적이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요? 복수? 그것도 웃기네. 복수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들키게 뭐하러 했어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박미정 씨, 정말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어머니는 복례를 받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신 겁니까? 복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요. 엄마,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안 돼. 왜요? 왜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더 위험해져. 뭐가 위험한데요? 이미 최악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2명의 경찰이 내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미정 씨가 여기 계십니까? 저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정 씨, 불법 침입과 정보 유출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수갑은 안 돼요.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저를 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엄마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발이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어머니 손목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괜찮아요? 어떻게 잘 돼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드디어 끝났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증오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뭐가? 범죄자를 신고한 게 잘못이야? 엄마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정보 빼낸 거 맞잖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나는 몰랐어. 장모님이 그런 짓을 할 줄은. 거짓말. 당신도 다 알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을 나갔습니다. 복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보기엔 장모님이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딸을 지키려고? 말이 안 돼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복례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줘요. 진짜 이유를.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지. 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박진수.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대기업 회장이었어. 너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진수.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이야. 나는 그 사람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어.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의 친딸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문혜경 어머님은? 문혜경은 박진수의 사업 파트너였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회사를 물려받았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가로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산이요? 4천억이야.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돈이야. 하지만 문혜경이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4천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돈의 상속자예요? 그래. 내가 진짜 상속자야. 문혜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천하게 대한 거야. 내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웠던 거지. 어머니의 말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20년 동안의 모욕이, 무시가, 학대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문혜경이 서류를 다 숨겼어. 그래서 내가 로펌에 들어간 거야.
증거를 찾으려고. 그럼 그 서류들이 유산 관련 원본 서류야.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도 있어. 하지만 문혜경이 법정에서 쓸 수 없게 만들었지. 내가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재벌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 문혜경만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은 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진실을 알면서. 내가 진실을 모르는 한 안전하니까. 내가 조용히 살면 유산을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널 무시하고 학대했던 거야. 내가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어머니의 말에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가, 남편의 무관심이, 도윤의 무시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나요? 모를 거야. 문혜경이 혼자 감춘 비밀일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도 없잖아요. 복래 씨가 도와줄 거야. 복래 씨요? 응. 그 사람이 오늘 오후에 너를 찾을 거야. 내가 부탁했어.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거든. 내가 숨겨둔 곳이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디요? 로펌 지하창고 제일 안쪽 낡은 캐비닛. 3층 서랍 뒤편에 USB가 있어. 거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원본 스캔 파일, 녹음, 전부.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래 씨한테 그걸 찾아달라고 해. 그리고 변호사를 구해. 제대로 된 변호사를. 네, 알겠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리창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내 권리를 찾아. 내가 받아야 할 걸 다 받아. 당당하게 살아. 네, 엄마.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장모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던데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래 사무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4천억. 제 것이었던 돈. 제가 받아야 했던 유산. 20년 동안 뺏긴 권리. 이제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택시가 복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래의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복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진실을요. 복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네. 박진수 회장 딸이라는 것, 4천억 상속자라는 것, 문혜경이 유산을 가로챘다는 것.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조카인데요.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어머님 편이 아니라 제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님이 잘못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20년 동안 누님이 서연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옳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잘못을 눈 감을 순 없죠. 더군다나 이건 범죄예요. 유산 가로채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USB를 찾아야 해요. 로펌 지하 창고에 있대요. 알아요. 장모님이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밤에 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요. 위험해요. 저 혼자 가는 게 나아요. 제가 직원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찾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요. 복례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제 대학 선배예요. 유산 상속 전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로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죠. 복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11시였습니다. 복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USB 안에 전부 있어요. 원본 유언장 스캔, 서류 조작 증거, 녹음 파일. 완벽해요. 어머니가 이걸 다 모으셨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김 변호사님한테 갈게요. 서연 씨도 오세요. 10시에 로펌에서 만나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로펌에 갔습니다. 복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복례가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보였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자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4천억 원 상속. 변호사가 서류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해요. 원본 유언장,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 조작 증거, 전부 있어요. 문혜경 씨를 상대로 유산 반환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요. 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으면 조기 합의 가능성도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합의요? 네.
문혜경 씨가 소송 가기 전에 합의를 제안할 수 있어요. 소송 가면 스캔들 나니까요. 재벌가 유산 가로채기는 언론에서 가만 안 둘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요. 유산 반환 요구서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준비하고요. 사기, 서류 위조, 횡령. 다 성립돼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복례를 받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수임 계약 맺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연 씨, 각오하셔야 해요. 누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뭐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제가 박진수 회장의 딸이라는 거 아시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제가 상속자라는 것, 어머님이 4천억을 가로챘다는 것.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원본 유언장, 서류 조작 증거, 전부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일주일 안에 내용 증명 받으실 거예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제 것 돌려받겠다는 통보요.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제게 한 일들 전부 갚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문혜경 씨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로펌에서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변호사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저와 김지훈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복례도 함께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2천억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2천억.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4천억 전액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네. 2천억도 큰 돈이야. 제 돈이에요. 원래 제 것이었어요. 당신이 훔쳐간 거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훔쳐갔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죠. 원본 유언장, 서류 조작 증거, 녹음 파일. 전부 있어요. 법정 가면 당신 범죄자 돼요. 김지훈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껍게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4천억이면 합의해 주겠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 어머니 석방시키세요. 고소 취하하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4천억 주고 장모 풀어주지. 대신 언론에는 절대 흘리지 마. 당신이 제대로 이행하면 저도 조용히 있겠어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너 20년 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 당신이 변하게 만들었죠. 20년 동안 무시하고 학대한 결과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복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해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흘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엄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가 더 힘들었잖아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4천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지훈 씨랑? 네.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들었어. 합의했다고.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할 거지. 네. 이혼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협의 이혼하자. 조용히 끝내자. 고마워요. 미안해.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습니다. 이제 각자 길 가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엄마도 이제 쉬세요. 청소일 그만하세요. 알았어. 이제는 엄마가 널 응원할 차례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찾은 자유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되찾은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부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서연입니다. 4천억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고 교수님들이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동기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와 장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싱싱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많이 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제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천 원이요. 돈을 냈습니다. 물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요.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바랐던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고 채소를 썰었습니다. 국을 끓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편안했고 즐거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요. 경영 전략 프로젝트예요. 잘할 거야. 우리 딸 똑똑하니까.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래였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복래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오늘 시간 되세요?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갔고 복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복래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3개월 만인가?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어때요? 대학원 생활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요. 복례는 제 얼굴을 받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복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황을 나눴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뒀다고 했습니다. 누님이 요즘 조용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일 이후로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었고 그냥 과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복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주 연락해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으며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25살의 저였습니다.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진했습니다. 그 이후 20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시와 학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다녀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타자를 쳤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집중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 뭐 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서관 가려고요. 공부해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요, 엄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찾은 평화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되찾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눈을 감았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시면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 흘러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